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성 교수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험 두 번째 실험으로서 간단한 타이머의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VR 프로세서의 타이머는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타이머 제로의 사용법을 가지고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AVR 스튜디오 4를 열어서 프로젝트 하나를 새로 생성하겠습니다. 팝업 창에 보면은 기존에 만들었던 LED 프로젝트가 보이고 있죠. 자, 새로 프로젝트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AVR GCC를 사용할 거고요. 새로운 프로젝트 이름은 타이머입니다. 그래서 timer.c라는 초기 파일이 생성될 테고요. 폴더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할 겁니다. 그 폴더 위치는 experiment studio 밑에다가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Next 버튼을 누르면은 플랫폼하고 디바이스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Simulator 2, Atmega 128 이렇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inish 버튼 누르면 새로 생성이 됐고요. 자, 우리가 timer.c를 개발할 텐데 이걸 처음부터 다 작성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예제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다시 한번 열어서 오픈 프로젝트 해서 스튜디오 밑에 LED가 있죠. 그래서 LED 프로젝트를 열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앞서 작성했던 소스 코드가 보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카피해서 다시 방금 만들었던 프로젝트, 타이머 프로젝트로 되돌아올 겁니다. 클로즈 프로젝트 하고 다시 오픈 프로젝트에서 스튜디오 밑에 있는 타이머 프로젝트를 이렇게 다시 열었습니다. 자, 아까 만들어 놓았던 timer.c가 다시 열렸죠. 여기에 방금 복사했던 내용을 페이스트해서 붙여놨습니다. 이 파일을 수정해서 타이머를 사용한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멘트지만 파일 이름을 바꿔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메인 함수에 있는 무한 루프 안에서 어떤 동작을 지시했지만은 타이머를 이용하게 되면은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해당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 루틴을 실행시켜서 원하는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전자장치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벤트들이 비동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메인 루프에서 어떤 일을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벤트에 반응해서 서비스 루틴에서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작을 인터럽트에 의한 이벤트 핸들링 방법으로 처리하는 예제를 지금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while 무한 루프 안에서 처리된 것은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도 필요 없게 되겠죠. 이때 while 루프, 즉 무한 루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장치를 초기화시키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init post를 해준 후에 타이머, 특히 타이머 제로 하나를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 이름이 init timer 제로가 되겠고요. 이 함수는 나중에 위에서 다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nit post 아래에 init timer 제로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값이 없으니까 void 타입으로 정의되겠고요. init timer 제로를 이같이 하고요. 아규먼트 없으니까 역시 void가 선언이 되겠습니다. 타이머 제로를 초기화하려면 먼저 타이머 제로를 끄는 작업부터 해줘야 합니다. 타이머 제로에 관련된 레지스터는 바로 이 위치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타이머 제로에 대한 컨트롤 레지스터가 TCCR0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타이머 제로를 끄는 플래그는 CS0라는 3빗짜리 플래그입니다. 그래서 이 3빗을 통해서 타이머가 어떤 속도로 동작하게 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 3빗이 0일 때는 타이머가 정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1일 때는 CPU 클락 속도를 그대로 타이머에 입력하게 되고 2일 때는 그것을 8분의 1, 3일 때는 32분의 1, 4일 때는 64분의 1, 5일 때는 128분의 1, 6일 때는 256분의 1, 7일 때는 1024분의 1 식으로 클락을 분주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이머로 들어가서 타이머 클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타이머를 끄기 위해서는 이 3빗이 0이 되어야 하니까 이 레지스터 값을 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TCCR0를 0x00으로 해서 여기 있는 CS0를 0으로 만들어줘서 타이머를 꺼버립니다. 이 타이머는 다시 이 값을 특정 값으로 놓음으로 해서 켜지게 되는데 그 값을 4로 해서 64분의 1로 클락을 분주하게 됩니다.
클락이 16MHz이기 때문에 64분의 1을 하면은 250kHz가 되겠습니다. 클락을 정지시킨 후에 다시 동작시키기 전 이 중간에 다른 레지스터 값을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정해줘야 될 것은 TCNT0입니다. 이 레지스터는 클락이 튈 때마다 증가하는 값, 즉 카운터 값을 저장하는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클락이 튈 때마다 이 카운터 값이 하나씩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그 카운터의 초기 값을 이 레지스터에다 집어넣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 경우에는 TCNT0에다가 6을 집어넣습니다. 지금 이 타이머 0는 8빗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0부터 255까지 그리고 다시 0부터 255까지 이런 식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 값을 6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255에서 256 다시 0이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총 카운트가 250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55에서 256으로 넘어갈 때 인터럽트가 발생하도록 설정한다면 1kHz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클락이 64분의 1이 돼서 250kHz가 되고 그 250kHz가 들어가서 카운터가 250개를 셀 때마다 인터럽트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 인터럽트는 1kHz 즉 1000분의 1초마다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레지스터 값도 있지만은 본 예제에서는 TCCR0하고 TCNT0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이 타이머 0에 의해서 인터럽트가 발생하도록 설정해 줘야 합니다.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TIMSK라는 레지스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 0에 관련된 인터럽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TOIE0가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타이머 카운터 0의 오버플로우 인터럽트 이네이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타이머 0의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이네이블 됩니다. 이것이 TIMSK의 최하위 빗이기 때문에 TIMSK 값을 0x01로 해주면은 이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이네이블 되게 됩니다. 자, 인터럽트가 이네이블 되게 되면 인터럽트가 발생할 때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지금부터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매크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타이머 0 초기화 루틴 뒤에다가 설정하겠습니다. ISR이라는 매크로를 사용하게 되고요. 타이머 0 오버플로우 OVF죠. 오버플로우 벡트라는 심볼릭 컨스탄트를 사용을 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는 레지스터 설정 과정이 들어가는데 인터럽트가 발생하자마자 먼저 해줘야 될 것은 카운터 레지스터 값을 다시 초기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TCNT0를 0x06으로 해서 250개를 카운트했을 때 다시 인터럽트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해야 될 일을 어떤 함수를 부름으로써 실행시킬 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update LED라고 이름하여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update LED 여기서 이렇게 호출하도록 해놓겠습니다. 아직 이 함수는 정의되지 않았죠. 자, 그럼 이 update LED 함수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 밑에 정의하겠고요. 이 함수 역시 리턴 값이 없으니까 void 타입이 되겠습니다. update LED 그리고 역시 아규먼트가 없어서 void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이 함수 안쪽을 작성해 볼까요? 일단 이 함수에서는 어떤 변수 하나를 사용을 해서 타이머 0의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200번 될 때까지 세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셀 수 있는 카운터를 하나 정의할 텐데 그 카운터는 익스터널 베리어블로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에 들어가서 그 값이 바뀌지만 이 함수를 빠져나왔을 때도 그 바뀐 값이 변경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함수밖에 external variable로 선언되는데 unsigned character 그 수가 200 이하기 때문에 unsigned character면 충분하죠. 그래서 n1k health cycles라는 이름으로 unsigned character 하나 정의하고 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자, 이 interrupt 서비스 루틴이 호출될 때마다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이때 이 n1k health cycles 라는 이 변수를 그때마다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가된 값이 만약에 200이 되면은
뭔가 일을 하게 되죠. 즉 1kHz 인터럽트가 200번 발생했다는 것은 0.2초가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0.2초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EXLED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주는 것이죠. 그 값은 어떤 변수의 값을 옮겨 적을 건데 그 변수를 LED 데이터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LED 데이터도 역시 익스터널 베리어블로 선언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unsigned 캐릭터로 해서 LED 데이터를 이렇게 선언해 놓고 처음에 1로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라면은 EXLED의 1의 값이 출력이 될 테죠. 그리고 나서 이 LED 데이터는 왼쪽으로 한 빗만큼 시프트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LED가 오른쪽에서부터 한 칸씩 왼쪽으로 가면서 켜지게 될 것이죠. 그러나 1의 값이 제일 왼쪽까지 도달했을 때는 그대로 둬서는 1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모든 빛이 0이 되고 모든 LED가 다 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LED 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LED 데이터가 만약에 최상위 빛이 1인 값 0x801일 경우에는 LED 데이터를 다시 0x01로 해서 제일 오른쪽 빛이 1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LED 데이터를 왼쪽으로 한 빛씩 이동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이 절대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언제든지 LED 하나는 켜지게 되죠. 자, 이때 마지막으로 이 부문 안쪽에서 해줘야 될 것은 N1K Hz 사이클이 0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 오타가 있군요. 그래서 다시 0부터 200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 if문은 1kHz 인터럽트가 200번 발생할 때마다 이 안쪽에 들어와서 다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N1K Hz 사이클스가 항상 0으로 리셋되기 때문에 다시 0부터 시작해서 200번 인터럽트가 발생해야만이 이 부문의 조건이 참이돼서 이 부문 안쪽의 내용이 수행될 것입니다. 자, 이제 컴파일을 해봅시다. 워닝이 두 개 있군요. 업데이트 LED가 implicit declaration 돼 있다는 메시지인데 이거는 선언하지 않고 함수를 호출했을 때 발생하는 워닝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워닝 메시지 역시 업데이트 LED가 선언 안 돼서 나온 메시지군요. 그러면 업데이트 LED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LED는 여기서 호출이 됐죠. 그래서 이 위쪽에 선언이 되어야 하니까 여기 define 아래다 선언하는 게 좋겠군요. void update LED 이렇게 선언하면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컴파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닝이 0으로 떨어져 버렸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보드에 다운로드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해보죠. 마찬가지로 이 input hex 파일의 위치를 바꿔줘야 하죠. 그래서 LED가 아니라 타이머 밑에, 디폴트 밑에 있는 timer.hex가 우리가 원하는 헥스 파일이죠.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누르면 제가 또 보드를 켜지 않았네요. 자, 다시 보드를 켜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해볼까요? 자, 이제 프로그램이 제대로 됐습니다. 자, 보드가 제대로 동작을 합니까? 자,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LED가 켜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은 앞서 했던 딜레이 예제와는 달리 메인 루프에서 처리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init 디바이스에서 타이머를 초기화시켰고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한 인터럽트에 의해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호출이 되었고 이 서비스 루틴에서 업데이트 LED를 부르게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일을 처리하도록 한 거죠. 업데이트 LED에서는 인터럽트가 200번 불릴 때마다 LED 데이터를 한 칸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켜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흔히 이와 같은 컨트롤러에서는 작업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할 것은 이 메인에 있는 무한 루프 안에서 스케줄링을 하면서 차례로 일을 진행하고 인터럽트와 같이 비동기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머 예제는 LED를 켜는 동작을 타이머 인터럽트 발생에 연결시켜서 비동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두 번째 예제, 타이머 인터럽트를 사용한 LED 동작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